70대의 파산? 이 실수 5가지만 피하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 들어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사소한 실수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은 노후에 꼭 피해야 할 재정 실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사연을 통해 왜 이런 실수가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실수들만 피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확실히 더 든든해집니다. 1. 무리한 자녀 지원.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자녀에게 지나치게 돈을 쓰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히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업이나 주거 문제로 지원이 필요할 때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다면 결국 본인도 자녀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지금만 도와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번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자녀는 점점 더 부모의 지원을 의지하게 되고 이는 부모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본인의 생활이 최우선이며 자녀를 돕는 것도 본인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선에서 해야 합니다. 시청자 사연 1. 김영순 가명 72세 씨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결국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줄어든 노후 자금을 실감하며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몸이 힘든 일을 하면서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했습니다. 노후를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 자신과 아들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시청자 사연 2. 박정자 가명 68세는 손주의 학원비를 대주느라 본인의 의료보험료를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병원 가는 것도 미루게 되었고 작은 감기조차도 참고 버티다 폐렴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비싼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생활비도 빠듯해졌고 결국 퇴직금에서 남은 돈을 의료비로 써야 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에 현재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지원이 자녀에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모도 자녀도 모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는 것이 가장 큰 지원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계획 없는 지출 즉흥적인 소비. 두 번째 실수는 바로 계획 없이 돈을 쓰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드는데 예전처럼 소비하다 보면 금방 생활비가 바닥납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자신이 과거에 벌던 수입 수준에 맞춰 소비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생활비, 여가비, 식비 등이 의외로 많은 비용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동적인 구매나 불필요한 고가 제품 구매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시니어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불필요한 쇼핑을 하거나 할인 행사에 현혹되어 계획이 없던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사연 3. 이춘식 가명 75세 씨는 퇴직 후 평생 꿈꿨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 뒷바라지와 생활비로 여행을 미뤄왔기에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죠. 하지만 계획 없이 떠난 여행에서 예산을 초과했고 기념품과 추가 일정 예약으로 1,000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귀국 후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발생했지만
여행에 많은 돈을 써버려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고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시청자 사연 4. 최정우 가명 70세 씨는 퇴직 후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아직 젊다는 생각에 비싼 차를 사야겠다고 결심했고 결국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으로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리비까지 발생하자 경제적 압박이 심해졌고 결국 차를 되팔았지만 감가상각으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는 그때 내 형편에 맞게 살았어야 했다며 후회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3. 금융 사기 및 고수익 투자 유혹. 세 번째 실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위험한 투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시니어들이 은행 이자는 너무 낮아 다른 방법으로 돈을 불려야 해라는 생각으로 잘 알지 못하는 투자에 손을 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수익 투자 상품은 높은 위험을 동반하며 이를 잘못 이해하면 한순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건 100% 안전하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장담하는 투자라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 사기 사례에서는 유명 인사를 내세워 신뢰를 유도하거나 초기에 일부 수익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후 더 큰 유도하는 수법이 사용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투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금융상품과 적절한 분산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노후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시청자 사연 5. 박상길 가명 69세 씨는 지인이 확정 수익 10%를 보장하는 투자 상품을 소개해줘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일정한 이자가 들어와 신뢰했지만 몇 개월 뒤 회사가 연락이 끊기며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다단계 금융사기였고 박 씨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사연 6. 정미경 가명 73세 씨는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코인 투자에 현혹되어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난다는 소식에 안심했지만 점점 코인의 가치가 하락하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거래소가 폐쇄되면서 원금조차 건지지 못했고 모든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연예인이 홍보하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경솔했다며 후회했습니다. 돈이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투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절대 손해볼 일 없다는 말이 나오면 바로 의심하세요. 4.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생기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네 번째 실수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더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도 큰 병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예방치료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의료비가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 돈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점검을 통해 노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사연 7. 홍길자 가명 71세 씨는 작은 병은 참고 넘겼다가 병이 커져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감기 증상이라며 무시했지만 점차 기침이 심해지고 호흡곤란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폐렴으로 악화되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치료비로 인해 1년치 연금이 병원비로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추가적인 의료비가 계속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시청자 사연 8. 김정우 가명 74세 씨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을 해지했는데 몇 년 후 예상치 못한 큰 수술비가 발생해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해지를 결정했지만 후에 심장질환으로 인해 응급수술을 받게 되면서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해졌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었다면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었지만 결국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은 곧 돈입니다. 지금 작은 건강관리에 투자하면 나중에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연금 및 노후 자금 관리 실패. 마지막 실수는 연금과 노후 자금을 잘못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사연 9. 박노인 가명 78세는 퇴직 후 한 번에 연금을 찾아 사용했습니다. 당시 그는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받으면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었고 여행, 집수리, 자녀 지원 등으로 인해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정부의 공공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눠서 받을 걸 이라며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청자 사연 10. 윤순이 가명 67세 씨는 연금 수령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받았다가 세금 부담이 커지는 바람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단기적으로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세금이 높아지면서 결국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어졌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소비 증가로 인해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이후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연금 수령 방식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금은 한 번에 받지 말고 계획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반드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훨씬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돼도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스스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재정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주어진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면 노후의 걱정을 줄이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법, 부자들의 비밀 공개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부자들이 노후에도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방법, 자산을 관리하는 원칙, 그리고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